혹시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이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고 싶어져 해야 합니다.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힘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 오늘은 바로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값비싼 장난감이나 특별한 수업이 아닌 우리 집 거실에서, 아이의 방에서 매일 단 20초만으로도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로 일하며 지난 20년간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강연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제게 질문하십니다. 스마트폰은 하루에 몇 시간을 보여줘야 할까요? 선행학습 꼭 시켜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육아의 기본 원칙은 마치 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밥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쌀과 적당한 양의 물,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 넣는다고 밥이 더 맛있어질까요? 오히려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요건들만 제대로 갖추어주고 뜸을 들이듯 조용히 기다려주면 아이는 스스로 익어가며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활짝 펼쳐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랑에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시험 100점 맞으면 사랑해줄게.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불안한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혹은 키가 작아서 어떡하니? 살 좀 빼야겠다. 와 같은 외모에 대한 지적은 아이가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다는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알려주는 아주 쉽고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0초 허그 요법입니다. 아침에 아이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2번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세요. 중요한 것은 20초라는 시간입니다. 짧은 포옹이 아닌 아이와 몸을 완전히 밀착하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교감하는 시간입니다. 이 20초 동안 우리는 아이에게 2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보석 같은 딸, 엄마는 지영이가 어떤 모습이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라고 속삭여 주세요. 어떤 조건을 붙이지 말고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2번째 메시지는 존재 가치와 인정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덧붙여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지영이가 엄마 딸이어서 정말 감사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선물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부모들은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비교적 자주 하지만 아이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은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생이랑 놀아주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마워. 학원 가기 싫었을 텐데도 잘 다녀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아이의 작은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고 고마워하는 말만큼 아이의 마음을 뿌듯함으로 채우고 스스로를 긍정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웁담 50초 허그를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아이는 부모의 품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지지를 느끼며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 즉 건강한 자존감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평생 넘어지지 않도록 애지중지 키운 아이는 어른이 되어 아주 작은 실수 앞에서도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게 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세라 블레이클리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을 꼽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주말마다 식탁에 모여 가족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을 실패했니?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는 딸의 말에 아버지는 그렇게 새로운 도전을 했구나. 정말 멋지다. 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실패에 대해 칭찬을 받고 자란 그녀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입 크기의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작은 실패들을 이것저것 맛보고 꿀꺽 삼키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아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다 실패했을 때 성공했니? 라고 묻기보다 그런 용감한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야. 넘어져도 괜찮아.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란다. 라고 말해주세요. 이러한 자세를 배운 아이는 넘어져도 주저앉아 좌절하는 대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며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아이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소리를 지르거나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OT 요법을 추천합니다. OT, 즉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규칙이나 시스템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적응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장난감 때문에 자주 다툰다면 가족 회의를 열어 아이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오빠랑 사이좋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다음 부모가 규칙을 제안합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10분씩 가지고 노는 건 어떨까?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그날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규칙을 아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장난감을 꺼내주기 전에 우리 어떻게 놀기로 약속했지? 라고 물어 아이가 직접 대답하게 하세요. 만약 아이가 규칙을 어겼다면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아직 규칙을 지키는 게 좀 어렵구나. 약속대로 오늘은 장난감을 치워야겠다. 라고 말하며 약속을 이행하세요. 이를 통해 아이는 즐겁게 놀기 위해서는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이미 청소년이라면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하숙생 요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만약 이 아이가 우리 집 하숙생이라면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가 밤늦게까지 자지 않는다면 얼른 자 라고 소리치기보다 학생, 우리 집 식구들은 보통 11시면 다 자는데 학생방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네.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자기조절의 첫 단계는 바로 자기인식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은 있습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작은 도전을 격려하며 실패를 용납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 육아에서 정말 중요한 이 본질에만 충실하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힘을 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려줄 때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